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최근 아파트 내 도로와 주차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3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내 안전구역 확대와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안한 바 있는 전홍표 창원시 의원, 법률적 내용 짚어줄 이혜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똑같은 패턴,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에만 창원에서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도 있었죠. 예, 최근에 창원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3살 박이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 경위를 한번 보면 53살 A씨가 몰던 검정색 SUV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다가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서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걸어가던 아이를 이 차량이 그대로 치게 되었는데요. 우회전 도중에 아이를 못 보고 들이받은 것인데 그 3살 박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죠. 그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부주의하게 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또 불과 일주일 전 그 부산에서도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살 박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와 또 주차장의 경우 코너를 돌아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말씀해주신 최근 창원 사고는 SUV 차량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차량의 높이가 비교적 높으니 SUV가 늘어나면서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창원에서 일어난 아파트 내 어린이 사망사고도 역시 SUV 차량이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은 지금 대세의 차량입니다. 네.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 연간 판매된 차량의 29만 대 정도가 SUV 차량인 반면 지금 2018년도 하반기 조사는 52만 대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차가 SUV 차량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통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전문가들이 SUV 차량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한 바 있는데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 차 높이가 높기 때문에 우측이나 좌측 같은 경우에는 6m까지 사각지대가 보이고요. 후방 같은 경우는 10m 정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살 박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불과 80cm가 안 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높은 차고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SUV 차량 같은 게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부산의 사례도 좀 짚어봤지만 아파트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실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몇몇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좁은 주차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가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다는 것을 좀 시선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동 동선을 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사천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타고 있던 아이가 6아이가 SUV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5월에도 중학생이 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그게 사고로 죽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진주시 모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또 운전 부주의로 돌진해서 사고가 난 사고도 있었고요. 4월 2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번엔 승용차였습니다. 3살짜리 꼬마애가 아파트를 주행하는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3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험사고 통계를 이렇게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도로구역 외에 사고가 약 전체 사고의 15% 정도를 차지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2018년도에 도로 외에서 나타났던 사고가 약 77만 건 정도인데 이 중 30만 건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아파트 주차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노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데 이번에 창원에서 일어났던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됩니까?
네, 운전자가 특별히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의무를 좀 위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잠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한번 보면요. 제3조 1항에서 이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이제 형법 제68조 그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해서 이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동법 3조 2항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가 일어난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치상죄라는 게 이제 상해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사망의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있고요. 또 동법 제4조 1항에서는 이 같은 치상죄, 상해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의무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사망이 아니라 이제 상해가 일어난 경우는 이제 이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 교통사고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망을 한 경우는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이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제 상황은 있는데 이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로 다친 경우, 치상죄를 이제 범했을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라면 이제 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이제 처벌을 하지 못하는데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다면은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2대 중과실이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12가지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신호 위반, 뭐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초과, 또 횡단보도 의무 위반, 또 그리고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이제 사고가 났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차단기로 이제 차단을 하면서 이제 출입을 통제를 한다면 그 차량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면 사유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단 통제되지 않고 차단기로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출입이 가능하다면 이제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이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차단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거의 대부분 아파트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 사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이면서도 우리 법상의 현행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통사고 통계에도 이제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관한 강제 규정도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도로는 사유지여서 좀 전문 지식이 미흡한 이제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경찰 단속에 이제 경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그 도로 외 구역의 경우는 이제 과속, 만폭 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그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도 안 되어서 그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 전 의원께서는 특히 스쿨존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 사건 보시면서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해야 될 길인데 그렇지 않았던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 집 앞이잖아요. 집 앞이면 가장 안전해야 될 것도 안전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금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스쿨존은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 수가를 보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힘이 이어서 2014년도에 523건의 사고가 났었고요. 2018년도에는 435건 정도 사고가 났었는데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경우 약 사망사고가 3건 정도 일어났는데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가는 길에서 아이들이 죽은 사건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월등한 수치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서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만 명당 2.00으로 OECD 기준 1.5명에 1.4배 정도 높은 수치를 저희 나라는 낳고 있고요. 그래서 스쿨존을 좀 더 안전한 길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어느 주체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해소될 것 같아서 조례 제정 이전에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린로드 대장정이라고 14개의 기관이 모여서 전수조사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 언론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개선 의무 주체가 되는 시행정, 경찰서, 교육청하고 해서 이렇게 개선사항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9월 30일 날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마산 하포구 지역에 21개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6개 학교의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 31일 정도 되면 각 학교의 개선사항들을 각 관련 담당 부서에 보내고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스쿨존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조례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혹시 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한 조례는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는 방법들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책 프리즘에서 제안됐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교통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안전점검단을 꾸려서 아파트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요인들을 조사해서 개선하고 이것을 개선했던 아파트는 교통안전 아파트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모는 차량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학원을 가는 차량,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할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있는 곳에는 홈존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엄격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홈존으로 지정된 곳은요, 시속 16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고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엄격한 법의 제한이고 그다음 사고를 냈던 사람들에게 100% 가시를 부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운전자들도 조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제도, 타 선진국에 대한 제도도 한번 보고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조례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파트 안은 이 사유지로 해당된다는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현실 가능성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무조건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조례나 법률로 이렇게 강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조례나 법률로 좀 강제를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자 이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노후된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교통 안내 표지판 등이 또 소홀히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률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강제를 해서 경각심을 주거나 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좀 인지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사견으로는 그 아파트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지난해 실제
실시되었던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대전에 이제 교통사고 2017년 10월에 있었던 그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예. 어머니는 크게 다치고 이제 6살 난 아이는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법원은 1년 4개월의 이제 금고, 가해자에 대해서 금고형을 이제 선고를 했었죠. 예. 그때 이제 이 피해자 어머니는 국민청원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원에 대해서 22만 명이 네. 이제 다 의견 수렴을 해주고 예. 동의한다라고 해줬는데 그 의견을 한번 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에 대해서 이제 의견인데요. 교통사고의 주 요인은 네. 과속 주행이다. 예. 그리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설치가 미비돼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 도로를 사유지라고 하지 말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자. 네. 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이제 6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꼭 정책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제 개정을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는데요. 네. 네, 도로교통법에 그 비도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자.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도로나 도로가 아닌 경우나 똑같이 이제 하자, 처벌을 하자, 뭐 이런 네. 논의가 있었고,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비도로인 그 도로외 구역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에서도 좀 적용을 하자. 그래서 좀 형사처벌을 좀 해보자. 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관리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처벌이 강해지고 규제가 많아질수록 운전자들은 또 볼멘 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파트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논의,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도 12대 중대 과실 사고로 이제 포함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너무 사적 공간까지 지나치게 법의 테두리로 가두어서 이제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운전자들을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전과자가 되도록 양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교통처리특례법은 이제 1981년도에 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시행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제 37년 동안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네. 좀 폐해가 좀 있죠. 부작용이 있는데 너무 그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처벌 면제 규정이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교통사고 그 비율이 네. 발생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또 좀 폐지하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예.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 법률의 명칭이 이제 교통범죄라고 하고요. 교통범죄 처벌 및 그 사고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논의되는 법률 안에서도 형사처벌은 어느 경우나 다 가능하도록 하자. 12대 중과실 사고든 아니든 도로든 도로 아니든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처벌하도록 하자. 뭐 이런 조항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폐지가 되자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에 대해서 또 이런 일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교통범죄 전과자가 양산이 된다. 네. 그리고 사법부 그 법원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좀 증대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러고 또 그 자동차 내수시장 자동차가 안 팔릴 거다. 네. 내수시장이 위축될 거다. 이런 논의 뭐 의견까지도 있으신데요. 하지만 현재 법 체계와 그 처벌 수준으로는 그 빈발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예방하거나 막기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법의 정비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각별히 조심하면서 이제 그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논의가 많아질수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남이나 창원이나 아동 친화적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동이 차로 죽임을 당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아동 친화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늘어나는 규제, 다소 불편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어른이 감수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